분류 중에서 우선 토지 용어에 대해서만 하고요. 다 하진 않고 이제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어요. 토지 용어를 공부할 때 이게 다양한 토지 용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 기본 그 교재상에 나와 있는 토지 용어 말고도 다른 토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 보시는 토지는 아닐 것이고, 특히 공법 같은 거 공부하시다 보면 많은 토지를 언급할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등장하니까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래도 학교론 입장에서 정리하셔야 될 몇 개의 토지 용어가 있긴 있어요. 많지는 않아. 18개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선은 18개 기본 베이스고요. 플러스 알파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토지 용어를 효율적으로 하시려면은 패키지, 관련되는 것을 같이 묶어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든 토지 용어를 시작할 때 가장 기본이 출발되는 용어가 택지야, 택지. 여러분, 택지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라고 알고 계시는 택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겁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택지. 그냥 얘는 건축 용지예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택지는 건축 용지다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 그죠? 건축물에는 용도에 따라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상가가 될 수도 있고 공장이 될 수도 있고 공공 건물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택지라는 거는 그 개념의 출발점이니까 잘 거기 줄쳐드린 게 있어요. 건축물로 이용 중이거나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건축물로 이용 중이란 말은 건축물이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건축물로 이용 중이거나 그럼 건물이 이미 있어. 그러면 해당 건축물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라 그랬죠. 그럼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이 없지. 그러니까 건축물이 주택이든 상가이든 공장이든 관계없어요. 이미 건물이 들어선 땅도 뭐다? 택지야. 그리고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조성된 빈 땅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빈 땅도 뭐가 돼? 이것도 택지가 되는 거야. 그럼 이미 건물이 들어선 땅을 뭐라 그러냐? 아마 알고 계신 건부지라 그러고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빈 땅이 있죠. 이걸 보통 나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택지 안에는 이미 건물이 들어선 건부지와 앞으로 건물 짓기에 조성된 빈 땅들이 포함된 개념이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용지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해놓고 얘를 확장하셔야 돼요. 시험 지문은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나오죠. 건축물 주상공 이건 몰라도 돼요. 건축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택지 용어를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이 택지보다 넓은 개념이 있어. 넓은 개념이 뭘까? 부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부지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을까? 있죠. 그럼 부지도 가끔 나오는데 거기 개념이 있어요. 부지란 뭐라고 설명이 돼요?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또는 제공되고 있는 뭐다? 바닥토지.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밑에 땅은 전부 다 뭐로 볼 수 있어? 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중에서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그 부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택지라고 하는 거야. 농업용이라는 용도로 사용되고 바닥토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 농업용 부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천 용도로 사용되고 바닥토지, 하천도 토지를 지나가니까 이걸 뭐라 그래? 하천 부지. 그렇죠? 그리고 뭐 철도용으로 사용되고 바닥토지 있죠. 철도용 부지. 임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토지, 임업용 부지. 그러니까 그 부지는 가장 넓은 개념인데 그래서 포괄적인 용어라 그러게 돼요. 포괄적인 용어도 줄을 쳐주시고 그래서 어떤 사용되고 있는 바닥토지라고 제가 줄 쳐드린 거에다가 그러니까 가장 넓은 개념이면 포괄적인 용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택지도 당연히 부지가 되면서 어떤 용어 사용된 밑에 있는 바닥토지를 무조건 부지다라고 판단하시면서 택지보다 넓은 개념이구나 하셔야 돼. 또 하나 최근에 2번 나왔던 것이 뭐냐면은 그럼 택지는 건축용지잖아.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땅이 있어요. 개발되기 전 땅을 뭐라 그럴까? 소지다라고 그래요. 소지. 이게 재작년에 정답이 여기서 나왔었죠. 소지는 택지 등 건축 용도라는 택지도 개발되기 전 땅이니까 주로 1차 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건축법을 공부하실 거야. 건축법 공부하시다 보면 택지 있죠. 택지. 택지랑 비슷한 개념이 대지라고 있어요. 대지.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고요. 대지는 건축법상의 용어야. 그럼 택지랑 대지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건축법상. 근데 이 대지는 꼭 한자를 써줘요. 이게 대자인데 아랫배는 무슨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흑토자가 있는 대지. 오케이? 그냥 한글로 대지하면 이게 문제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여기 흑토자가 있는 대지를 우리가 택지 개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어요. 택지를 먼저 잡아라. 건축 용지다. 그리고 택지보다 넓은 개념,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밑에 있는 땅을 뭐라 그런다? 부지다. 택지보다 넓은 개념이고, 건축 용지인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땅이 있을 거 아니야. 자연 상태 그대로 땅을 뭐라 그런다? 소지다. 이렇게. 그리고 이 대지하고 얘는 비슷한 개념이니까 그냥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렵지 않지. 간단하게. 나중에 문제풀을 통해 해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이제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상하게 출제원이 좋아하는 땅. 올해 또 나왔어, 이거. 보니까 아까 시험지를 받아서 잠깐 봤는데, 이게 도로죠, 도로. 도로에 어느 면도 접속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이거를 이 땅 혹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땅 뭐라 그래요? 혹시 맹지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도로에 어느 면도 접속면을 갖추지 못한 꽉 막힌 땅을 뭐라 그런다? 맹지야. 이상하게 맹지가 상당히 많이 자주 언급이 돼요. 출제마다 맹지 투자를 해서 다 실패했나 봐. 이렇게 맹지. 그런데 맹지랑 또 비슷한 개념, 비슷하다기보다는 또 관련되는 토지가 맹지는 도로에 어느 면도 접하지 못한 땅이라 그랬죠. 도로에 접하긴 접했어. 접했는데 좁은 통로로 접한 땅이 있어요. 대신에 이 땅이 되려면은 통로는 좁아야 돼. 대신에 좁은 통로 지나가면은 안은 넓어야 돼요, 좁아야 돼? 넓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무슨 모양이야? 자루형 토지다. 그래서 이건 자루대자 써. 이것도 대지 한글로는. 대지인데 그래서 이게 한글이 한자가 필요한 거죠. 여기다가 여기 무슨 단어 밑에 아랫변이. 이게 자루대자인데 여기도 대지고요. 여기도 대지잖아. 근데 택지로 건축 용도로 소유 대지는 왜 흑토자가 있죠. 여기는 오디자가 있어. 오디자. 근데 역사상 이 자루형 토지인 대지 있죠. 모양상 구별하는 이 토지는 대지는 지금까지 지문으로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많이 나오는 토지는 아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맹지 하시면 여기까지 지금 몇 개 토지에 있어요. 단순하게 봐도. 우리가 지금 기본으로 18개 해야 돼. 근데 그중에서 지금 5개 벌써 했죠. 택지, 넓은 개념, 부지. 택지 개발되기 전 땅, 소지. 그리고 택지랑 똑같은 개념인 대지, 건축물 대지가 있는데 한글은 똑같지만은 한자가 다른 대지 있죠. 모양으로 구별한다. 좁은 통로로 도로에 접했다. 대신 안은 넓다고 자료형 토지, 돼지.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전혀 접하지 못한 꽉 막힌 땅, 뭐다? 맹지. 이렇게. 맹지에도 구체상 민법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전설적인 토지용어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있어. 이게 오랜만에 올해는 이거 토지용어 하면서 이게 안 나왔는데 얘네들의 이제 개념이 뭐냐? 얘네들은 용도가 용도예요.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그러면은 후보지든 이행지든 공통적인 개념이에요.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전환되고 있는 요거예요. 전환되고 있다는 말은요. 지금 전환이 완료된 거야? 아니면은 전환이 중이야? 전환 중인 거지. 그러면 만약에 용도 전환이 완료된 토지는 후보지 이행지란 말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후보지하고 이행지로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땅이긴 하지만은
뭔가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데 부동산 개념을 설명할 때는 앞에서는 단순하게 나와. 개념 중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구분이라고 나온 거 있죠? 구분하고 동그라미 1번 후보지는 동그라미 이행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1번과 별표를 쳐주셔야 돼. 이게 밑에 특징에 대한 논리는 뒤에서 나오는 상황이고 토지 용어에 국한시켰을 때 1번하고 2번을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땅이 뭐다? 후보지 이행지라 그랬어요. 용도를 크게 전환 중이냐 아니면은 작게 전환 중이냐 생각하는 거야. 다만 크다 작다 이렇게는 내지는 않고요. 왼쪽에 정리해드린 용도 분류 체계가 있어요. 그걸 정리하시면 돼. 택지 지역이 있어. 그리고 농지 지역이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임지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택농임은 서로 성격이 다르죠. 근데 택지 지역이 다시 아까 건축 용도로 이용하는 땅이 택지라 그랬잖아요. 택지 다시 또 얘가 세분이 돼. 택지 지역 내에서 뭐하고 뭐? 주거지하고 상업지하고 공업지로 세분이 돼요. 농지도 다시 세분이 돼. 어떤 작물로 이용하는 게 합리적에 따라서 전지지역. 전이 뭐예요? 밭. 답지지역. 답은 뭐예요? 논. 그렇죠? 그리고 과수원. 전답가로 또 세분이 돼. 그 임지지역, 나무가 들어선 땅이잖아. 이것도 그냥 신탄림 지역하고 용지림 지역으로만 구별해 볼게요. 신탄림이라는 것은 주로 나무가 땔감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나무가 식재된 지역이 신탄림 지역이고 주로 나무가 목재용이죠. 목재용으로 이용하는 나무가 주로 식재되어 있는 지역이 용지림 지역이에요. 근데 저는 땔감용 나무는 뭐고 목재용 나무가 뭔지는 저는 몰라.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분류체계 중에요. 택, 농, 임. 택이 다시 주, 상, 공. 농이 전, 답, 가. 임이 신, 용. 이렇게. 그리고 택농임 사이에 경계선을 쳐. 경계선을 친 다음에 이 경계선은 넘나들고 있으면 얘는 뭐가 돼? 후보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거기 나왔죠? 후보지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그럼 분류체계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에 토지하면 크게 전환되고 있는 거구나. 뭐다? 후보지구나. 그러면은 이행지는 택지지역 내에서, 농지지역 내에서, 임지지역 내에서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땅이 있죠? 이걸 뭐라 그래? 이행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은 이행지고 경계선으로 넘나들고 있으면은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중심이 나오지. 근데 후보지 들어갈 칸에다가 이행지 집어넣고 이행지 들어갈 칸에 후보지 집어넣는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개념이에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아까 구분해놓고 후보지 이행지 동그라미 1번이 별표 치라 그랬잖아요. 지문으로 나올 때 이게 그대로 나오는데 후보지 이행지 경우는 사례가 나온 적도 있어. 사례.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3번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 한 번은 단독 문제인데 옛날에 나왔던 잠깐 볼게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는 지역의 토지가 뭐냐 물어봤어. 1번 후보지고 5번 이행지야. 그럼 뭐예요, 얘는? 질문을 제가 잘못했네요. 이런 땅은 1번 이행지, 2번 삼행지, 3번 사행지, 4번 오행지, 5번 육행지. 뭐예요? 이행지지. 주거지역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상업이 여기 있잖아. 그럼 택지지역 내에서 용도상을 전환 중에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이행자.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걸 알고 계셔야 돼. 택농임, 택이 주상공, 그러니까 전답가, 얘가 신용. 택농임, 주상공. 이것만 아시면 돼. 그리고 또 9회 때, 제가 9회 때 한번 봤는데 농지 지역이 임지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에도 이렇게 나왔었지. 그럼 이거 뭘까? 농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미 여기 있잖아. 이렇게 전환 중에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크게 전환 중인 거야? 작게 전환 중인 거야? 크게 완전히 달라졌잖아. 그럼 뭘로 봐야 돼? 얘를 후보지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중개사 딱 이 3가지가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사례인데 답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에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건 뭘까?
이거 후보지지. 야, 이걸 아시면은 뭐 엄청난 실력이세요. 이걸 아시는 분은요, 지금 입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상위 0.5% 이내에 해당 실력자라고 생각하면 돼. 답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리고 주거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뭐가 뭘로 바뀐 거예요?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고 있는 거구나. 4년 전에 감정평가사 시험 부동산 학기는 뭐가 나왔냐? 가수원 지역이 전지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가 뭐냐? 단독 문제로 나왔어. 2.5점짜리로. 무슨 땅이야? 이행지. 과수원이 여기 있지. 전 여기 있잖아. 그럼 얘는 농지 지역 내에서 움직인 거니까 뭐다? 이행지. 근데 중개사 시험에서 요즘에 나온 거 보면은 이런 사례를 들어서 잘 안 내더라고. 그냥 그 구분이 있죠? 후보지란, 이행지란하고 동그라미 1, 2번 그것만 제대로 해놓고 그 안에서 그 후보지, 이행지를 살짝 체인지해가지고 O가 되기도 하고 X가 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밑에 특징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 2차 과목의 공시법이라든지 학계론에서 감정평가 파트를 정리하시고 나서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전설적인 토지 용어 중에 하나인 후보지하고 이행지. 엄청. 그 우리 5개 토지 중에 이상하게 여기 안 들어가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밑에 나지, 건부지, 공지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이 세 가지는 같이 세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지하고 건부지. 나지가 뭔 말인지 아시지? 단어상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뭐예요? 헐벗은 땅. 그러니까 이게 누도 나자잖아. 옷을 벗은 땅이에요. 건부지는 뭘까? 건부지를 특별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 부지라는 개념 논한 적이 있지 않아요? 부지가 무슨 말이었었어요?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도 이랬죠. 거기에 건자가 붙은 거야. 그럼 뭐라고 합성어로 만들 수 있어?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선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건부지에 대한 개념은 거의 안 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나지라는 개념이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 나지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실정법상의 규정이 돼 있어요. 우선 나지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물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한자 그대로니까 이건 당연할 것이고 중요한 게 있어. 작년에 여기서 이제 이걸 틀리게 냈는데 올해는 나지를 안 냈더라고. 작년에 이미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법률에 보면은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어요. 공법은 우리가 2차 과목에서 공부하시는 게 공법이죠. 공법 자체도 나온 게 있으니까. 사법은 우리가 민법을 생각하시면 돼.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 우리 법률의 규정 보면은 건축물이 없어요. 그리고 뭐다?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무슨 권리? 사법. 사법상 제한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땅을 말해요. 그거를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 동그라미 1번 있죠? 1번을 별표 쳐야 돼요. 나지는 정착물이 없어요. 그리고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이걸 뭐라 그런다? 나지. 그러면 공법은 어떻게 될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나라 토지 중에는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 공법상 제한은 다양한 강제성에서 중첩적으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나지는 뭐다?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토지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작년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나지를 냈어. 틀리게 냈어. 어떻게 냈을까? 근데 작년에 나온 지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컴퓨터에 1회 때부터 32회 때 작년까지 컴퓨터로 다 이제 목차별로 규정이 타이핑을 해나가고 기출이 다 들어있는데 작년에 나온 지문이 몇 년 전이야? 거의 15년 전에 나온 지문과 똑같더라고. 나지란 잘 들으면 나지란 정착물이 없어.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냐? 공법상 제한 및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토지 이렇게 낸 거야.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지. 뭐가 빠져야 돼? 공법이 빠져야 되는 거야.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토지. 이것만 이제.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우선은 요 개념. 동그라미 1번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 건부지 있죠.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잖아. 당연히 건물이 들어섰어, 안 들어섰어? 건물이 들어선 거잖아.
건물이 들어선 땅을 말 그대로 뭐라 그런다? 건부지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런데 나중에 흘려 들으세요. 평가론까지 한 상태 논할 거니까 어떤 사람이 감정평가를 하러 왔어요. 감정평가 뭔지 아시지? 물건의 가격을 논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감정평가 토지 이 부동산 소유자가 토지 가격이 얼마인지를 감정평가해달라고 평가업자들한테 의뢰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평가업자, 감정평가사들은 지금 의뢰받은 지금 목적물이 뭐야? 물건이 뭐야? 토지를 평가해달라고 의뢰받은 거잖아. 그치? 그럼 뭐 하겠어? 토지를 평가를 가겠지. 나중에 여러분들 그 감정평가 하다 보면 이건 흘려 들으세요. 디테일할 내용이니까. 감정평가 규칙 제5조에 보면은 현황기준 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칙이야. 감정평가할 때. 현황기준은 대한 법적인 측면 제가 논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걸 뭐라 그런다? 현황평가라 그래. 또 하나 규칙 제6조에 보면은 또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다 법이야. 개별평가가 있어요. 개별평가라는 것은 뭐냐? 물건별로 평가하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논했던 것처럼 토지도 별개의 부동산이고 건물도 별개의 부동산이죠. 따로따로 부동산이가 독립된 목적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소유자가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 의뢰했는데 토지 가격만 얼마인지를 평가해달라고 의뢰받은 거야. 그러면 평가업자들은 법률에 의해서 개별평가 원칙이잖아. 뭐만 평가하러 간 거야? 토지만 평가하러 간 거야, 이렇게. 근데 가봤어. 현장에 가봤어. 근데 이 토지에 이게 나지가 아니잖아요. 뭐가 들어서 있어? 건물이 들어선 거잖아. 그러면 또 하나 규칙의 원칙이 뭐예요? 현황기준 평가잖아요. 현황은 뭐 어떻게 평가하는 거라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되세요? 그럼 평가사가 토지만 가격 평가로 왔는데 현황기준 평가라고 원칙상으로 법에 규정을 해야 되니까 현황은 뭐예요? 건물이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건물이 있는 거를 고려하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일까요?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없다고 보고 평가하는 게 원칙일까? 현황기준 평가라 그랬잖아. 나중에 할 내용이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나지가 아니라 건물이 있는 토지잖아요. 그럼 얘가 있는 그 상태 그대로지. 그러면 있는 상태가 그대로니까 토지 평가 의뢰받았지만 건물이 있는 땅이네.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평가하는 게 이게 원칙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민인 거예요. 토지만 평가 의뢰받아서 건물이 평가하다 보니까 건물이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걸 고려하겠지. 그렇죠? 있는 상태니까. 그럼 토지가 건물에 영향 미치는 거를 우리가 건부 감가, 건부 증가 이렇게 이런 말을 쓰게 돼 있어. 지금은 이제 지나가다가 논하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건 조건 평가고 그 건부 감가란 말은 건부 증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건부 감가 증가란 말은 토지 가격을 얘기하는 걸까요? 건물 가격을 얘기하는 걸까? 지금 우리가 뭐 하다 여쭤본 거예요? 지금 토지 하다 여쭤본 거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 건물이 부착돼 있음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감가라 그러고 건물이 부착돼 있음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높아진 건부 증가라는 거야. 토지에 대한. 근데 나지를 평가할 때는 건부 감가 증가란 말이 있을 수가 없겠지. 그럼 이런 건부지를 평가할 때는 건부 감가가 원칙일까요? 건부 증가 현상이 원칙일까? 이가 원칙이야.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증가는 예외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우선은 다음 페이지에 건부 감가 증가란 말이 있어가지고 약간 설명해 드린 건데 이거는 평가를 좀 하고 나서 하면 좀 더 디테일 좋아요. 그러니까 개념만 논해 볼게. 우선 나지 건부지라는 개념이 있더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지. 나지는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 건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데 공법상 제한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건부지라는 게 있더라. 근데 건부지는 건축물로 사용되고 바닥 토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우선 정리하시면 건부관 끝 나중에 하셔도 돼. 그런데 이게 한 필지야. 한 필지의 대지 면적이라고 있어요. 대지면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건표율이라는 공부하실 거예요. 건표율. 건표율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법률에 의해서 건폐율이 100%가 되는 용도 지역이 없어요. 한 필지의 대지 면적을 꽉 채워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건폐율 제한으로 인해서 한 필지 대지 면적 중에서 일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필 대지 면적 중 건축물이 있죠.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한 나머지 빈 공간이 생겼을 거 아니야. 이 빈 공간을 뭐라 그런다? 공지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지는 뭘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건부지 하다 보면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공지는 한 필지 대지 면적 중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한 나머지 공간을 공지라 그런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지, 건부지, 공지가 사실상의 세트가 되는 거야. 공지를 놔둔 목적이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왔죠. 지진이 났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건물이 무너질 거 아니야. 그 피난처 제공할 목적으로 나온 빈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공지를 놔둔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면은 저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저는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전 건폐율 한 100%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럼 재밌지 않을까? 서울부터 부산까지, 서울부터 광주까지 건폐율 100%니까 한 필지의 건물을 꽉 채워서 지을 거 아니야. 건물이 닥치닥치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웃 간의 관계 돈독해지지 않을까?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그리고 건물 자체가 꽉 했으니까 성냥처럼 딱 돼 있으니까 오히려 튼튼하지 않을까? 이렇게. 둘 다 하니까. 그리고 용적률도요, 무제한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그 우주 공간까지 건물 접어버려가지고 다른 나라가 내 공간 이용할 때 사용료 지불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아무도 우리나라를 안 들어오겠지. 이거 그래도 건폐율 100% 한번 해보고 싶어. 우리나라 너무 적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토지, 우선 여기까지 몇 개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이게 아까 젊은 택지에 있었죠? 넓은 개념 부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택지 개발되기 이전 땅, 자연에서 그대로 이용한 땅 소지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맹지에 있었고, 맹지랑 이제 약간 구별되는 조금 좁한 땅이 있죠. 모양상 구별은 대지. 그리고 이제 유명한 후보지하고 이행지. 그리고 최근에 출제 아주 좋아하는 나지. 나지 나오니까 건부지도 나와야 되죠. 건부지 나오니까 또 뭐가 나와야 돼? 공지가 이렇게 나와야 돼. 지금 18개 해야 되는데 기본 베이스가 벌써 10개나 있어요. 어느 순간에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도 기억 안 나지만 기쁜 거야. 그리고 이제 후보지 이행자 더불어서 전설적인 토지가 있지. 그게 뭐다? 필지. 그리고 뭐예요? 택지. 작년인가 여기서 정답이 나왔었죠. 그래서 필지는 아마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토지에 다니니까 필지는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 없어. 개념만 나와. 그 필지를 쭉 많이 해드리지 않았지만은 그 읽다 보면은 키워드가 하나가 있어. 우선은 무슨 단어가 키워드일까요? 아니 그 전 키워드. 소유권. 소유권이야, 소유권. 그러면 필지는 법률적 개념일까요? 우주적 개념일까? 그렇죠. 얼마나 쉬워. 법적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 범위 한계를 나타내는 뭐죠? 이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한계를 말하고요. 또 하나 키워드가 뭐가 키워드일까? 등록 단위. 등기 등록 단위야. 최소 등기 등록 단위 있죠. 등록 단위를 우리나라는 뭘로 등록할까요? 1번 제곱미터, 2번 지번. 지번이야, 지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초창기 때 장난친 것 중에 하나. 이 장난친 요 내용은 아마 모의고사에서 접하실 텐데 여기다가 면적 단위로 낸 적이 있어요. 면적 단위 제곱미터죠? 면적 단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등기 등록 단위다라고 하셔야 돼. 그럼 요거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필지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로서 하나의 지번이 있죠.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최소 등록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를 작년에 틀리게 했어. 뭐라고 했을까? 획지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럼 그 획지 있죠, 획지. 획지를 읽다 보면, 그럼 읽으셔 보면 키워드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키워드가요? 가격이 키워드가 돼. 오케이? 가격. 그럼 가격이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가격이 키워드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는 경제적인 개념일까요? 아니면 철학적 개념일까? 야, 역시 엄청납니다. 소유권이니까 법이고요. 가격에 나와서 얘는 경제적 개념이고요. 얘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4년 전인가 3년 전에 이걸 틀리게 냈어. 그럼 어렴풋이 공부하신 분들은 획지 개념에 대해서 접하신 본 기억은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안 하시다 보니 까먹어도 뭐는 기억하냐? 비슷하다는 건 기억을 하더라고. 그래서 출전이 선수잖아. 그래서 획지란 어떻게 표현하냐? 용도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렇게 한 거야. 그 OX. X가 X. 용도가 비슷한 땅이 아니라 뭐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용도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거 다른 토지가 있어요. 용도가 비슷한 땅은 뭐라고? 일단지라는 개념이 따로 있어요. 이건 나중 돌리고 우선은 필지하고 획지가 이제 전설적인 토지 용어인데 자체적으로도 장난을 치지만 서로 크로스 체킹해가지고 언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둘 사이의 관계는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약간 관련성이 있는 파트가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 확인해 보면은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나라 남자 배우 중에 4대 천왕 있죠. 남자 배우. 선한 4대 천왕 중에 지금 개인적인 중환생이 개입됐어요. 원빈. 원빈 영화 좀 출연했으면 좋겠어. 아저씨 2 제작 안 하나? 아저씨는 벌써 제가 한 20번, 3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싱크로가 돼가지고. 그 정우성은 앞으로 등기치면 안 돼. 이게 공공재기 때문에 등기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지섭도 등기쳤지. 동사도 나도 써야 되는데 등기쳐가지고 김덕기. 내 필지지. 근데 영화 출연하잖아. 4명이 공동 출연하면 이 사람들의 몸값은 어떨까요? 몸값은 비슷하지. 시험 때까지 역겹지만은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필지지만은 가격대 비슷하죠. 이 네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할 수 있어? 하나의 획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 개념과 경제적인 개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지는 소유권, 등록 단위 두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캐치한 다음에 얘를 살을 맞추시면 돼. 그리고 획지는 가격이란 단어를 꼭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 비슷한 하나의 묶은 토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25회 때부터 갑자기 많아진 토지가 있어요. 밑에 법지, 빈지, 포락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법지는 법률상 개념은 아니지만은 빈지하고 포락지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토지 용어예요. 그래서 규정된 토지 용어를 기준으로 할 텐데 이상하게 이걸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어. 갑자기 좋아한 거야. 25 이전에 잘 거의 안 나왔어요. 육지가 있어요. 육지. 우선은 이거 하기 전에 포락지, 빈지, 법지가 있잖아. 세 가지 세트인데 세 가지 중에서 무슨 토지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될까? 그쵸? 빈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성을 정리하셔야 돼. 빈지가 중간에 있어. 빈지가. 꼭 기억하시고. 그럼 육지라는 단어 아시지? 혹시 바다가 있어요. 그럼 육지와 바다를 구분짓는 경계선이 있지 않을까? 우리 법률에는 해안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해안선이 해수면 최대 만주예요.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생략할게.
해수면 최대 만조율을 기준으로 위에는 육지가 되고 밑에는 바다가 돼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러면 육지 땅이라 그래서 전부 다 등기부가 있다는 보장이, 등기부가 다 있을까요? 아니야. 육지 땅 중에서 여러분 공법 시간에 공시법에 하시겠지만은 지적 공부라는 게 있어요. 토지에 관련된 공적 장부거든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땅이 있어. 이걸 우리가 무슨 땅이라 그래요? 등록된 땅을. 1번 필지, 2번 팔지, 3번 낙지. 필지라 그러잖아. 소유관계가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등기부가 있으니까 소유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등록된 땅이 있고 등록이 안 된 땅이 있겠지. 그러면은 해수면 최대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해안선이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있어요. 이 땅을 뭐라 그럴까? 이게 빈지야. 이 빈지가 적혀드린 것처럼 우리 법률상의 명칭은 바닷가예요. 근데 시험 문제를 자꾸 빈지로 내고 있어. 그러면 빈지의 개념을 정리하다 보면은 얘는 당연히 사적 소유권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 등록이 안 됐으니까 등기부 같은 게 없을 거 아니야. 사적 소유 인정이 안 돼. 근데 이용 가치는 있을까 없을까? 이용 가치는 굉장히 높죠. 여름에 연인들이 여기 막 수영복 입고 돌아다니잖아. 겨울에는 뭐 입고 돌아다니까? 겨울에도 수영복 입고 돌아다니겠지. 그렇죠? 감기나 걸려라 이런 거야. 그러면은 빈지를 놔둔 목적이 있을 거야. 이 영역을 놔둔 목적 중에 하나가 퍼락지가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도 아마 있지 않겠는가 하는 논리입니다. 우리 법률의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퍼락지가 무슨 뜻인지 정의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우리 법률에 보면은 제가 책에 있지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퍼락지란 뭐라고 되느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그러니까 이 땅이 무슨 땅이야? 필지야. 소유관계 있겠지. 등록된 토지가 물에. 이 물은 하천 또는 바다가 돼. 그래서 주로 어디에 침식되냐? 바다에 침식이 돼요. 물에 침식돼요. 수면 있죠. 수면 밑에 뭐 한 거야? 잠긴 토지 이거야, 이거. 그럼 이건 무슨 땅이라고요? 퍼락지야. 이거를 올해 어떻게 냈을까? 빈지 이렇게 낸 거야. 맨날 두 가지 바꿔서 내더라고. 퍼락지랑 빈지는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퍼락지가 됐어. 등록된 토지잖아. 갑돌이 땅으로 등기부가 돼 있어. 바닷물에 잠겨서 수면 밑에 침식된 수면 밑에 잠겼어. 그럼 소유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유권이 상실이 돼. 없어져 버려, 소유권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퍼락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다, 빈지 영역이 없다. 여기에 갑돌이 땅이 있어. 101번지로 등록이 됐어. 지목은 대야. 공무상 지목이 대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이 사람이 해수면 만주 바로 등록이 된 땅이야. 101번지. 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언론 보도 중에 하나가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야. 해수면이 상승하면 얘가 바닷물에 잠겨버리겠지. 그럼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 상실이 돼요.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굉장히 고통받겠죠. 그래서 퍼락지라는 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만조부터 등록하지 않고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등록을 하더라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퍼락지랑 빈지는 서로 관련성이 있는데 개념은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두 가지를 교차 크로스해가지고 많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빈지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빈지가 나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비교되는 땅이 생겼어. 그 땅은 뭐다? 등록된 영역에 있는 땅이야. 그 등록된 영역의 땅이 이거죠. 올해도 이게 오랜만에 또 나왔던데. 실무적으로 저는 법면이라고 했는데 실무적으로는 이게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을 강의하다 보면 법지라는 개념을 쓰더라고요. 요 영역이 뭐예요? 요게 법지야, 법지. 그럼 법지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아마 갑돌이 땅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법지라는 단어는 그 정해 들은 것처럼 목적이 있겠지. 우선은 키워드는 경사지게 만든 토지를 말해요. 오케이? 경사지게 왜 만들었을까? 그것 때문에 토지 있죠.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경사지게 만든 영역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법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이 1000제곱미터고요. 이것이 500제곱미터 영역이다. 이 법지 영역, 여기 이제 을순이의 땅이 이렇게 있어요. 갑돌이의 땅이고, 이 법지는요, 윗집 소유자인 갑돌이의 땅일까, 아랫집 소유자인 을순이의 땅일까, 아니면 양쪽씩 나눠 가질까, 원칙이. 그치, 필지 등록을, 토지를 필로 등록을 할 때는요, 경사진 부분은 뭘로 하라? 하단부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갑돌이 토지 대장을 떼잖아. 우리가 토지 대장 측량할 때는 아직은 입체적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수평 토양 면적으로 등록하거든요. 그럼 갑돌이 토지 대장에는 갑돌이 땅이 뭘로 등록돼 있냐? 1,500으로 갑돌이 땅이 등록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땅은 어느 것만 이용할 수 있어? 1,000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법지 영역은 사적 소유권 당연히 인정이 돼, 안 돼? 인정이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없어요. 내 땅인데 내가 마음대로 막 개발한다. 이건 안 돼. 그 국토 형태를 변경시키는 행위다 보니까 공법상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업자들이 법지가 포함된 영역의 땅을 같이 사서 개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다시 조성자고 다시 해가지고 새로운 그 건축물을 창조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 그 다른 논리고, 법지 영역 하다 보니까 뭐랑 비교돼? 빈지랑 반대네. 그래서 이제 법지하고 빈지를 서로 비교되는 세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땅, 법지랑 퍼락지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러면은 빈지를 중심으로 뭐랑 비교해야 돼? 법지. 빈지하고 뭐를 비교해야 돼? 퍼락지를 비교하셔가지고 정확한 개념 정의를 가져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거 딱 보시면 돼. 간단하죠? 안 어려운 거야. 간략하게. 그리고 기타 토지 중에 오른쪽 보니까 여기 휴안지가 있고 공안지가 있잖아. 근데 두 가지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한지야, 한지. 한지는 지금 땅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이용하지 않는 땅. 그럼 이용하지 않는 땅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땅을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낮이야, 너지야? 낮이지, 낮이. 그러니까 휴안지든 공안지든 다 뭐다? 낮이 개념이야, 낮이. 다만 낮이 상태로 놔둔 목적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낮이 상태로 놔둔 목적이 정상적인 이유 있죠? 정상적인 이유로 놔둔 한지가 있어요. 정상적이라는 게 뭘까? 농지 중에 비옥도 회복을 겨울철에 그냥 놔두고 있는 땅이 있을 거 아니야. 정상적인 이유니까 왜 빈 땅으로 놔둡니까? 정부의 제재를 가진 않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휴안지. 그래서 주로 농경지에 많이 해당되다 보니까 겨울철에, 그래서 비옥도 회복을 위해서 말 그대로 쉬게 하는 땅이라 그래서 휴안지라 그래요. 근데 낮이 상승 놔둔 목적이 정상적이지 않는 이유로 놔두고 있는 땅이 있겠어요. 그 정상적이지 않는 이유가 저희들이 실감나게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투기 목적이야, 투기. 지금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놔두고 있는 땅이 있겠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공안지라 그래요. 둘 다 한지로서 정상적인 이유, 쉬게 하는 땅보다 휴안지. 투기 목적, 땅값 기대하면서 놔두고 있는 빈 땅, 공안지. 그렇죠. 그래서 1980년대에는요, 막 우리나라 개발이 막 일어났어요. 막 일어난 기업들이 막 땅을 막 사. 산 땅에다가 뭐 해? 산 땅에 기업들이 뭐 종종 회장분이라든지 많은 회장들이 뭐 우리나라 개발이 일어날 거라 해서 막 땅을 막 사. 샀는데 그 땅에도 바로 공장 짓고 건물 짓고 그래? 놔두고 있어. 기업들이 너도 나도 막 땅을 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무슨 문제 발생했을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공안지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1980년대에 공안지세라는 세금도 부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없어졌어. 84년대에. 그러다가 90년도에 다시 신도시 개발하면서 또 문제가 발생해서 토지초과 이득세제라는 게 또 생겼다가 또 그것이 99년도 위헌파가 또 없어져 버렸어. 지금은 방법이 없어. 팔 때 양도소득세로 이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운 땅이 공안지가 부러워 죽겠어. 여러분 공안지 갖고 계세요? 공안지인데 이게 맹지야. 어쨌든 그 땅이라도 갖고 싶어. 땅 한 평이 없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 선화지 있죠. 올해 선화지 또 나왔더라. 선화는 무슨 선이에요? 빨래줄 선이야? 아니면 고압선이야?
고압선이죠.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 우리가 선하지. 찌릿찌릿하겠지. 그렇지? 그럼 지금까지 간략하게 해드렸는데 토지 용어를 몇 개 했나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택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나실 거야. 택지는 넓은 개념, 부지. 택지 개발되기 전 땅, 소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꽉 막힌 땅, 맹지. 근데 맹지 단에 조금 접한 땅, 대지. 그러니까 5개 했어요. 택지 아까 했었죠? 택지, 농지, 임지로 나눠진 다음에 용도상이 구분되는 재화, 전환 중인 땅, 후보지, 이행지. 그리고 또 하나 토지, 나지 있죠, 나지. 나지는 뭐랑 나지랑 비교되는 거? 건부지. 그 건부지 안에서 빈 땅 생기죠? 빈 공간, 뭐라 그런다? 공지. 10개 했어요, 지금. 그 전설적 토지 용어, 필지하고 뭐가 있어? 획지. 작년에 이제 정답이었었죠. 필지, 획지. 그리고 이제 25회 때부터 갑자기 좋아하게 된 거, 빈지가 먼저 잡아야 돼. 빈지랑 비교되는 거, 퍼락지. 법적인 개념이니까 법적인 용어로 정리하셔야 된다. 그리고 빈지랑 또 비교되는 거 뭐? 법지. 15개 했죠? 기타적인 토지 용어, 나지 중에서 이용하지 않는 땅인데 정상적인 이유로 정상적이 아닌 이유로 구분하는 거, 휴안지, 공안지. 그리고 찌릿찌릿한 땅, 선하지. 이렇게. 몇 개예요? 18개. 이렇게. 이 기본 세트야. 세트에다가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돼. 알파는 공법에서 올해 나온 거죠. 환지란 개념이 나왔어요. 환지는 공부 안 해도 맞춰요. 자연스러운 학교는 되게 개발해 나오니까. 기타적인 상황들이 막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해결해 준다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학의 총론 중에서 3도 체제인 3가지 중에서 부동산 개념하고 부동산 분류 중에 토지 용어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올해 기준으로 몇 문제 맞히셨냐? 벌써 2문제 맞히신 거야. 기쁘시지? 우리 몇 문제만 더 맞으시면 돼? 아니, 여러분 100점 맞을 필요 있어 없어? 그럼 100점 맞으시려면요, 병원에 몇 번 입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링거로 한 하루에 10통씩 이렇게 꽂아놓고 하셔야 돼.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점수 관리가 67.5에서 72.5로 점수 관리 가장 좋아요. 어차피 민법은 50점은 다 넘길 거 아니에요. 이게 67.5니까 이게 몇 문제냐면은 27문제에서 29문제 정도가 되는 거지. 24문제가 딱 60점이니까. 그렇지. 요 정도 점수가 가장 좋은 건데 지금 벌써 여러분들은 2문제 맞췄지? 그 몇 개만 더 맞으시면 돼. 25개 정도만 더 맞으시면은 성공하신 거예요. 이렇게. 벌써 2문제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특성, 여기 잠깐 다음 주에,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라 처음에는 어려워요. 어떤 방향성만 제시해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유명한,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 있죠? 수요 공급에 대한,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이네. 수요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주, 첫 시간, 부동산학 개론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반갑고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매년 그런데 첫날 첫 수업에 여러분들 오셨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붙으셔야 돼. 여러분들 만약에 안 되시잖아. 꾸준하게 공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책임이야. 그래서 여러분 학원에서 포기만 하지 않으시고, 요걸 또 말씀드리고 싶어. 이거 모의하신 분이 많으신데, 저 이거 점수예요. 공부 기간이야. 빵점이야. 시간이 지냈어. 지금 오늘부터 다음 내년도 시험 당해. 그러면 시간이 되면 점수가 이렇게 올라갈까요? 빵점부터 시작해서? 아니야. 절대로 아니에요. 올해 시험 문제 학교로는 특징이 뭐냐면 민법과 달라요. 학교로는 몰라도 어감상으로 이상해서 맞히는 문제가 있어. 왜? 실무적인 상황인 내용이 어느 언급되다 보니 상식을 푸는 문제가 있어. 여러분 공부 안 하셔도 아무리 보세요. 25점은 나와. 그럼 벌써 25점부터 출발한 거야. 그럼 이렇게 시작할까? 아니야. 하다 보면은 25점 했잖아요. 잠깐 올라간 느낌 들다가 갑자기 우리 점수가 떨어져. 공부했는데 떨어져. 이거를 버티지 못해.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이 돼. 이게 내년도 봄하고 여름에 가까워지는 거. 오히려 공부에 더 떨어져. 이때 포기하시더라고. 포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특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가 점수는
갑자기 올라가는 거야. 이게 언제 올라갈까? 오늘 시험날. 시험날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여기 슬럼프 기간이 있을 겁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학원에 꾸준히 나오시면은 분명히 요 날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고 기대하시면서 그냥 꾸준하게 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